동적 평형이란 말 한번 좀 해봅시다. 동적 평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근데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단어를 아니? 평형이란 뜻인데요. 근데 동적 평형이야. 움직임이 있는 평형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저를 어떻게 좀 니네들한테 이해시킬까라고 해서 니네 혹시 매운탕 먹어봤냐? 무슨 매운탕 좋아해? 매운탕 먹어본 매운탕 중에 우럭 매운탕 들어봤니? 생선 매운탕 뭐. 주로 매운탕은 이제 생선으로 끓이잖아요. 매운탕 먹어봤어? 붕어 매운탕 먹어봤냐? 붕어 매운탕 안 먹었어? 아빠한테 해달라 그래. 그 붕어 매운탕. 그 중에서도 금붕어 매운탕이 엄청 맛있어요. 금붕어 뭔지 알지? 금붕어 매운탕. 그것도 특히 빨간 금붕어. 그게 최고 맛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 관상용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 붕어, 뭐 떡붕어 막 이런 붕어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먹는데 선생님은 돈이 많아서 빨간 금붕어를 먹습니다. 빨간 금붕어 되게 비싸요. 맛있어 근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끔 돈이 없을 때는 빨간 금붕어랑 맛이 똑같은 애가 까만 금붕어야. 금붕어 중에 까만색 금붕어 있지. 근데 맛은 비슷한데 가격이 좀 싸.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 금붕어만 좀 탕을 끓여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까만 금붕어를 좀 같이 섞어서 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붕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다가 특수한 어항을 하나 주문해가지고 집에 있어.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요리하기 전에 금붕어를 사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어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어항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콕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검은색 금붕어를 3마리를 넣어놨어. 여기 빨강색 금붕어를 5마리를 넣었어요. 네, 8마리를 빨강색으로 다 샀으면 좋았을 것인데 선생님이 돈이 없는 관계로 금붕어 맛은 느껴야 되고 빨간 금붕어가 진짜 맛있는데 그 맛있는 거에 조금 비슷한 게 이제 가격은 싼데 까만 금붕어를 3마리를 섞어가지고 이제 매운탕을 끓이려고 합니다. 니네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라면이 되게 귀했어. 라면 끓여 먹을 때 우리 대가족이었잖아요. 막 7명, 8명 가족이 그렇게 많았는데 라면을 끓여야 되는 라면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국수가 싸. 그래서 이만한 가마솥에다가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라면을 한 7개. 7개면은 사실 우리가 1인 1라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밥도 말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명에서 7개면 좀 부족할 수 있는, 또 옛날에 시골 사람들은 또 양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국수를 사다가 같이 라면하고 같이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국수를 섞어가지고 끼따만한 가마솥에 딱 그러다 보면 이제 라면이 조리 시간이 있는 건데 가마솥에다 끓이니까 어떻게 되냐? 다 툴툴 불겠지. 그래갖고 뭐 거의 죽처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래서 뭐 면이 하나는 몇 개는 꼬불꼬불하고 몇 개는 흰색 소면이니까 쭉쭉 뻗어 있지. 이제 그런 섞어 있는 라면을 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매운탕을 저렇게 끓인 겁니다. 자, 어떻게? 빨간 금붕어 매운탕 끓이기 위해서 근데 돈이 없어서 검은색을 3마리를 더 샀더라. 근데 어항을 특수 주문해갖고 저렇게 놔뒀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요리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이야. 자, 파 송송 썰고 있어. 파 송송 썰고 있어. 물을 끓이고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쟤네는 이제 손질해야 돼. 비늘 벗겨고 막 이제 배 째가지고 내장 제거해야 돼. 그거 하려고 이제 보는데 그동안 좀 살아있는 동안에 놀아라라고 여기를 콕을 열어준 거요. 콕을 열어준 거야. 자, 이제 빨리 상상하세요. 자, 이렇게 썰다가 선생님이 딱 봤어. 저 유리 어항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3개, 5개, 3마리, 5마리 있을 수 있는 공간이야. 딱 봤는데 3마리, 5마리야. 근데 색깔이 변하고 있어. 이해되냐? 자, 3마리, 5마리인데 저 3마리 있는 검정색만 3마리 있던 곳에 콕을 열었더니 빨간색이 가서 1마리 있는 거야. 그랬더니 검정색이 이쪽에 와 있어.
그럼 이쪽에는 지금 빨간색이 4마리고 검정색이 1마리인 거지. 그리고 또 송송송 파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딱 봤는데 저쪽에 빨간색이 2마리가 있고 이쪽에 검정색이 2마리 와 있는 거야. 계속 바뀌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정해져 있는 3마리하고 5마리는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갖고 빨간색만 샀다 그러면 저거 구별할 수 있겠어? 물론 빨간색 금붕어가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구별할 수 있겠지만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고 똑같은 금붕어라면 우리 구별 못합니다. 그냥 볼 때마다 3마리, 5마리야. 근데 선생님이 까만색을 집어넣어 놨더니 볼 때마다 색깔이 바뀌는 거야. 비율이 바뀌는 거지. 이게 평형이야. 이게 동적 평형이야. 뭐라고요? 움직임 있는 평형이다. 또 어디 가갖고 또 금붕어 매운탕 맛있다고 막 얘기하면 안 돼. 없어 그런 거.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만 낸 매운탕이야. 그냥 붕어 매운탕은 있어요. 근데 관상용인데 굳이 금붕어를 끓여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치?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동적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그죠? 가상의 매운탕 요리 준비 과정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게 계속 왔다 갔다 색깔이 변하더라. 상상하세요? 색깔이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우린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반응,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 우린 이걸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처럼 양하고는 상관이 없다. 양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평형의 존재, 평형이 많이 적용이 된다. 니네들 부모님하고 니네들하고의 관계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들은 니네들을 되게 엄청 예뻐하죠. 어렸을 때부터 예쁘게 키웠으니까. 니네들하고 니네 말 못할 때 니네들하고 추억이 얼마나 있었겠어. 가은이가 막 빵긋빵긋 웃고 막 이런. 너도 물론 엄마하고 추억이 있겠지만 다 잊어버렸을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지. 근데 엄마들은 이미 성인이면서 아기를 키웠기 때문에 너네는 기억 못하지만 엄마들은 추억을 다 갖고 있어. 아빠들도 추억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에 대한 사랑이 있겠지. 항상. 그래서 둘 관계. 부모님하고 니네의 관계를 보면 부모님이 니네들한테 쏠려 있어요. 양은 쏠려 있어요. 근데 니네도 부모님이니까 좋아해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야.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나 양적으로 보면 부모님 쪽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준다는 거지. 그러나 평형은 유지가 되잖아.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제 가은이가 뭐 예쁘니까 남자친구가 맨날 선물을 해줘. 만나서 한 번 웃어줬는데 반지를 사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양으로 봤을 때는 항상 가은이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야. 근데 그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죠? 뭐 그냥 가서 차 한 잔 마셔주고 가끔 미안해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런데 얘는 만날 때마다 막 핸드백 사줘. 1,000만 원짜리 핸드백 사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긴 하는데 그게 평형으로 유지가 되는 거야. 속도가 같은 거야. 이런 걸 평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평형이란 용어를 생각하면 자꾸 양적인 걸로 계산하는데 양이 아니고 속도의 개념이다. 속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있더라.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동적 평형이야. 그러면 이제 해결됐어요. 이게 자 여기다가 나중에 필기해놔. 금붕어 매운탕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이걸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 그 동적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농도할 때 화학에서 용해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니? 용해도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용해도 했던 기억이 날 거야. 몰농도 할 때. 용해도는 영어로 뭐라 그랬죠? solubility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용해도의 정확한 정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잖아. 어떤 온도에서 용매가 뭐라 그랬지? 녹이는 물질이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 양이 많은 거를 용매라고 하자 그랬지. 용매 100g 중에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람수에 100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람이 사라지지.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요.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냐? 이거 예시를 들은 게 NaCl이 용해도가 얼마냐면 40이요. 그리고 이거 전치사 at입니다. 25 디그리라고 그러죠. 셀시우스 디그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해석을 해야지. 25도씨에서 물 100g에 NaCl은 40g이 최대로 녹는 거야. 우린 이걸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해도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실험을 하면 되냐면 비커에다가 굳이 물 100g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당량의 물을 집어넣자고.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염화나트륨 NaCl을 왕창 때려 넣는 거야. 이제 우리 표현으로 과량으로 넣는 거야. 왕창 넣어요. 넣어서 유리막대로 휘저어. 휘저으면 이제 막 아지랭이가 피면서 우리 눈에 보여. 녹는 게 보여요. 막 녹아. 그런데 너무 많이 넣은 거야. 너무 많이 넣어서 더 이상 녹지 않아. 이렇게 되더라. 밑에 가라앉아요. NaCl이 밑에 이렇게 고체 상태로 가라앉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에 이게 맑은 용액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 이렇게 투명하게 녹은 맑은 용액이 있을 거야. 이 용액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그러냐? 이걸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한다. saturate 되어 있다. 이 포화용액 같은 경우 이 안에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물 100g 중에 한 40g이 녹아있는 상태인 게 저 포화용액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Na 플러스가 들어있고 Cl 마이너스가 들어있겠지. AQ 상태로. 이게 용해도다. 더 이상 녹지 않는다. 겉보기 속도가 제로야. 멈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멈춘 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녹는 거하고 석출되는 게 속도가 같더라. 우린 얘를 용해라 그러고 이쪽으로 되는 걸 석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V 용해 상태하고 V 석출 상태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가 같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그래프로 그린 게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지. 어떤 식으로 나온다?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죠. X축이 시간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25도씨에서 속도는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용해 속도가 일정하다. 이 용해 속도는 누가 결정짓는다? 온도가 결정짓는다. 그런데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석출이 되더라는 거지. 석출 속도가 점점 증가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되다. 우린 파란색을 석출 속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같아지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같아져서 겉보기 속도는 0이 돼버리는 거야. 우린 이런 걸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더 이상 녹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으니까 용해는 계속 되고 있어. 그거만큼 계속 석출도 되고 있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한다. 이걸 우리는 화학 2에서는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평형 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온도를 높여버리는 거야. 용해도니까. 우리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를 높여주면 많이 녹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갖다가 얼마로 높인 거야? 50도씨로 높여봤어. 50도씨로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용해 속도가 증가합니다. 어쨌든 용해 속도는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같으면 일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용해 속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석출 속도가 또 다른 석출 속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용해 속도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평형 상태가 바뀌는 거야. 이 평형 상태가 바뀌는 건 어떤 게 바뀌는 거면 어항이 바뀌는 거야. 어항이 4개짜리 5개짜리가 된다든지 7개짜리 3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평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바뀌면 양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정반응으로 갈 거냐 역반응으로 갈 거냐가 바뀌는 거야. 우리 그걸 조절해야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나중에 얻을 수 있거든. 이제 이게 평형 반응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내용이다. 어떻게 된다? 자, 겉으로 보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 같은 우리가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포화됐다라고 하는 그 용액의 고체하고 용액 상태에서 얘는 녹아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거. 우린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걸 바꾸면 온도를 높여주면 용해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근데 용해 속도는 온도가 같으면 계속 일정이다. 거기에 석출 속도가 같이 딸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또 같아진다. 또 다른 평형에 도달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투가면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상수가 달라져요. 평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지금은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애가 나오죠. 수능. 수능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이 그래프도 다뤄지고요.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진짜 동적 평형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를 이미 NaCl을 이렇게 왕창 때려 넣은 상태야. 그런데 여기 NaCl의 Cl이 35짜리의 동위원소로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녹으면 어떻게 될까? 35짜리 염화이온이 이렇게 녹아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누구를 NaCl을 더 이상 녹지 않는데 또 왕창 때려 넣는 거야. 추가로 왕창 또 때려 넣는 거야. 안 녹을 거 아니야. 근데 추가로 때려 넣었어. 근데 이 때려 넣은 거는 37짜리를 넣은 거야. 그랬더니 Cl-37짜리가 AQ로 발견이 되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더 이상 녹지 않아가지고 멈춘 것처럼 생긴 애한테 추가로 또 넣은 거야. 근데 넣을 때 다른 애를 넣었어. Cl짜리 37짜리를 넣었어. 그랬더니 37이 발견이 된 거야. 녹아있는 상태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애도 녹았다는 얘기야. 그럼 이미 녹았던 애가 다시 석출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빨간 금붕어하고 까만 금붕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35하고 37짜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동위원소로 실험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다.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핵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은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용해도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포화용액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 밑에 이제 녹지 않아갖고 고체로 가라앉았을 때 그 가라앉아 있는 고체는 계속 녹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녹는 거야. 그 용액 안에 있는 애는 계속 석출이 되는 거야. 이 속도가 같은 상태. 우리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걸 이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 37이 아니고 그죠? 여기 위가 37이지. 얘는 17번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핵심이에요. 동적 평형은 이제 설명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가역 반응을 알아야 돼요. 네. 괜찮니? 아니 간이 토했다고 했어. 어? 엄마한테 전화 왔어. 그래? 어디 아파? 힘들면 가도 돼. 엄마한테 전화 왔어. 괜찮아?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어제 비즈니스가 있었어? 과음했어? 그래. 체한 건가? 그래. 그래. 자, 그래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이 있어. 가역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reversible.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야. reversible. 이거 반대말 영어에서 뭐라 그러죠? IR을 붙이죠. irreversible이라 그래. 비가역 반응.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은 비가역 반응을 많이 배웠습니다. 비가역 반응은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반응이야. 우린 그걸 그동안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가역 반응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체 발생 반응이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중화 반응 있지. 빛과 열을 내는 중화 반응, 열을 내는 중화 반응, 그 다음에 빛과 열을 내는 연소 반응 있지. 그 다음에 또 변해버리는 거 뭐죠? 단백질의 변성 반응 있죠. 단백질 한번 변해버리면 돌아오지 않잖아. 니네 하얗게 변해버린 계란 후라이를 다시 투명하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니네들보다 한 10년 더 살았잖아요. 10년 더 살았어. 10년 정도 더 살았어.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니네들보다 외부에 유해산소에 많이 노출이 돼갖고 니네들보다 주름이 더 많은 이유가. 근데 이거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리프팅 기술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여기를 뭐 째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긴대. 그러고 여기다 꿰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 머시기 여사님도 그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검은색 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도 그 시술을 한번 할까 봐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름이 펴지는 거지. 그리고 저 잡아 당기는 걸 그걸 잘라야 되는데 그거 무서우니까 이렇게 접어가지고 등 같은 데다 접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스테이플러도 찍어갖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백질의 변성 문제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뭐 노화, 우리가 이제 나이 먹는 거 에이징이라 그러죠.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에서 많이 봤던 반응이야. 딱 했을 때 한 1, 2초 안에 우욱 하고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 우린 이런 걸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다뤄지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얘네는 A 플러스 B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C가 되는 이런 반응이었다고.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C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가면 역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정반응에서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결과물인 생성물이잖아. 역반응에서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에 평형상수가 존재하더라는 거지. 물론 양의 차이는 있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치우칠 건지 정반응 쪽으로 치우칠 건지 역반응으로 치우칠 건지는 그 반응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야. 어항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지만 그 내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걸 우리는 평형 반응이라고 그러고 다른 표현으로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도 이 가역 반응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 몸의 생체에서 이런 가역 반응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생체에서 특히 생화학 같은 데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에는 가역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시를 들 수 있는 화학 반응에서의 가역 반응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미리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내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으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 그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니네들한테는 좀 생소한 애인데 코발트 Cl2 이게 염화 코발트거든. 여기에 물이 6개가 붙어 있어서 우리는 육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저 수화물 물질은 이거 물도 이 결정수에 포함이 돼. 결정수라 그래. 여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분자량 같은 거 계산할 때 화학식량 계산할 때 저 물 분자의 양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얘가 무슨 색이야? 핑크색이야. 붉은색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얘가 이렇게 양쪽 반응이더라. 이걸 가열하면요. 이 결정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COCl2가 됩니다. 얘를 우리는 물이 떨어진 코발트다 그래서 무수염화 코발트라고 해요. 물이 없는 염화 코발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떨어져 나와? 물 분자가 6개가 떨어져 나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얘 색깔이 무슨 색깔이더라? 얘가 파랑색이야. 얘는 핑크색이라 그랬지. 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밀편지야. 비밀편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실험실 가면 염화 코발트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 그래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 분홍빛에 좀 진한 핑크빛이야. 그거를 조그만 비커에 따라가지고 증류수에다 충분히 묽게 타요. 그러면 아주 희미한 분홍색이야. 그러면 A4 용지 하얀색에다가 저기 다이소 같은 데서 펜촉 사가지고 펜촉에다가 찍어가지고 연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꼭꼭 눌렀으면 그 글자가 박히니까 살살살살 쓰면 돼. 그러면 흰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싹 스며들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지. 그럼 남자친구가 받아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읽으려면 드라이기로 말리면 돼. 드라이기로 말리면 이게 떨어져 나오면서 아주 선명한 파란색. 우리가 가을 하늘 색깔을 코발트 빛깔 색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 그럼 그 남자친구가 그냥 책상에다 무심코 탁 던져놓는다고. 편지를 놓고 왔어. 엄마가 보면 어떡하지? 근데 엄마 바보 같아서 볼 수 없어요. 왜? 딱 던져놓는 순간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다시 일로 가거든. 그럼 다시 연한 핑크로 바뀌기 때문에 흰 종이 위에서 글씨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나중에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드라이기로 또 말리면 돼. 그럼 물 분자가 날아가면 또 다시 진짜 선명해요. 글씨가 파란색으로 딱 나와. 그냥 또 책상에 딱 던져놓으면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색깔이 없어진다.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쪽이 정반응, 이쪽이 역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슷한 게 또 있어. 뭐 있냐면 황상구리. 황상구리는 오수화물이야. 그래서 CU, SO4, OH2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얘도 역시 이제 화살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CU, SO4가 이렇게 되고 얘는 좀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 이틀 정도 오븐에다 말려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OH2가 빠지죠. 이걸 이제 뭐라 그래? 무수황상구리라 그래. 물이 떨어진 황상구리다. 그래서 무수황상구리. 니네 잘 알겠지만 황상구리 오수화물은 무슨 색깔이야? 이거 파란색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무색이야.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무색의 황상구리, 무수황상구리에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얘네 둘은 수분 검출 시약으로 많이 쓰인다. 수분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핑크색으로 변하는 거야. 파란색이. 수분이 있으면 흰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는 거야?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야. 물론 이거 이제 이 수분 검출 시약으로 쓰는 건 정성 분석할 때 쓰는 거죠. 성질을 분석하는 거지. 사실은 정량 분석도 할 수 있어. 물이 몇 그램 생기는지도 할 수 있겠지. 이 무수황상구리를 완전히 건조시켜갖고 관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질량을 재요. 그리고 그 실험 장치에다 딱 꼽아서 실험을 일으키면 거기에 이제 무슨 색으로 변하겠어? 파란색으로 변하지. 그랬을 때 그걸 질량을 재면 처음하고 나중 거 차이값이 그 안에 들어간 물 분자가 되겠지. 그래서 양 분석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양쪽 반응이다. 우린 뭐라 그래? 가역 반응이다.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존재한다. 계속 왔다 갔다 영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세월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석회동굴. 너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지?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 석회동굴은 주로 어느 지형?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석회암 지대에 많이 생겨요. 석회암의 주성분은 누가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분필 성분이야. CaCO3. 우린 뭐라 그러죠? 얘는 탄산칼슘 이렇게 되죠. 이 탄산칼슘을 어떻게 된다? 자, CO2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양쪽 반응으로 이렇게 해서 녹아요, 녹아. 그래서 CaHCO3 2라고 하는, 그리고 AQ야. 수용액 상태라는 얘기, 녹았다는 얘기죠. 이온 상태로 녹아있.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탄산 수소, 탄산수 칼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구멍이 오랜 몇만 년 동안 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는 걸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석회동굴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알겠지만 석회동굴 들어가 봤니? 들어가 보면 뭐 있어? 막 종류석도 있고 막 그죠? 고드름처럼 자라는 거 있지? 근데 밑에 돌싹이 올라오죠. 석순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다시 이쪽 반응으로 가면서 얘가 다시 퇴적되는 거야. 얘가 퇴적돼서 생긴 지형이 뭐냐면 종유석이 있고 석순이 있고 얘네 둘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돌기둥이 되는 거죠. 석주라고 하죠. 돌기둥.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런 세 개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가역 반응이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이 가역 반응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 우리 이제 화투에 넘어가면 화투나 생투에 가면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절 작용들, 조직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체액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전부 다 양쪽 반응이 되게 많다. 그게 이제 바로 산염기 정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자, 됐죠? 여기까지. 칠판이 좀 좁아갖고 여기까지 지금 일단 써보고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지우 찍어봐.